안녕하십니까, 보통형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이폰 6s 2015년에 가장 핫한 폰 중에 하나인데요. 전작인 아이폰 6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뒷면에 있는 S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6s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보면요, 우선은 터치 아이디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5S에서 처음으로 이 지문인식 센서가 생겼을 때는 이 홈 버튼으로 화면을 켜려고 할 때 조금 한 1.5초 정도의 그 딜레이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6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터치 아이디로 화면을 켠 건데요, 거의 누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켜지자마자 바로 이제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불편해지는 점도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카메라 단축 아이콘을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카메라 단축 아이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그 기능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3D 터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3D 터치는 이제 일반적인 건드리는 그런 터치를 넘어서 이제 압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압력을 감지하면 이렇게 사진 찍기, 슬로우 모션 녹화, 비디오 녹화, 셀카 찍기,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요. 터치를 한 상태로 압력을 하면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전에 여러 번의 터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을 한 번의 터치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모두 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00만 화소를 계속 고집하다가 이번에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사진, 비디오, 동영상은 저희가 노트5랑 함께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생긴 기능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빨리 넘어가서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홈 버튼 말고 파워 버튼으로 화면을 켰을 때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D 터치의 또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박스에도 있는 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이렇게 압력을 주어서 눌러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폴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진을 저희가 찍고 나서요, 일반 사진들은 눌렀을 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 이 라이브 모드를 켠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조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반 사진 같지만 이렇게 포스 터치를 누르게 되면, 3D 터치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그냥 해리포터에 있는 신문 사진 같은 느낌이랄까요? 조금씩 움직이는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올리실 때는 움직이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멈춘 사진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3D 터치 때문에 생긴 것이 이 멀티태스킹 기능인데요. 사실 아이폰에서는 멀티태스킹은 안 되고요. iOS 9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에 사용하던 앱으로, 최근 앱으로 가는 거는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앱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콘들을 터치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그리고 또 때때로 잘 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끝에를 살짝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끌어당기면 바로 전에 있던 화면으로 가게 되죠. 사실 좀 쓰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용할 수도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생겼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앱과 그리고 최근에 연락했던 사람들 외에도 이제 제가 검색하려는 내용이나 아니면 저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곳에 띄워줍니다. 아이폰 6S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크기로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기를 보여드리면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7.07mm, 폭 같은 경우에는 67.46mm, 높이 같은 경우에는 183.45mm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아이폰 6와 비교해보면요, 아이폰 6와 비교해보면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지금 두께가 7.0304, 그리고 얘는 7.1, 7.14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께만 거의 조금 두꺼워졌고요. 아이폰 6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6S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케이스 같은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1mm 두꺼워진 것 때문에 케이스를 사용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지금 아이폰 6S인데 보시면 6S인데 아이폰 6 케이스, 제가 그 전에 계속 사용하던 아이폰 6 케이스가 아주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잘 들어가고요, 버튼도 잘 눌립니다. 볼륨 버튼이나 그리고 옆에 벨소리 전환 버튼도 아주 잘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0.1mm 늘어난 것 때문에 케이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0.1mm 두꺼워진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재질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알루미늄 7000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도도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 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이제 버튼 쪽에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이제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갖다가 올려놔야 휘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IS 기능이 아이폰 6s 플러스에만 있기는 한데요, 아이폰 6 플러스 때보다 지금 S 버전으로 가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습니다. 6S 플러스로 가면서 동영상에서도 이제 OIS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이 그 전에 동영상에선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영상에서도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속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지금 이제 벤치마크 스코어를 몇 개 보여드리면요, 킥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폰 갤럭시 노트 5랑 비교했을 때도 싱글 코어 스코어 뿐만 아니라 멀티 코어 스코어까지도 노트 5보다 빠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44점이고요. 전체적인 경험도 얘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까요? iOS 9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전 중에 갑자기 꺼져버리는 현상들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충전을 하다가 충전이 중간에 안 되는 현상,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의 한 30초에서 1분 가까이를 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전에도 버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이번에 9.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문제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빨리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리뷰였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